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의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희망찬 아침을 펼칩니다. 오늘 본회의에 앞서서 우리 구의 좋은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자체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25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부분에서 최우수상, 사회복지급여 사후 관리 부분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은 영예를 안았습니다. 아울러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2025년 지역사회 음주폐해 예방사업 우수 사례 공모전에서도 3년 연상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회 한국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어내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모든 사람들이 상복이 터졌다라는 말씀을 흔히들 하십니다만 이 모든 성과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드립니다. 깊이 감사드리며 격려와 축하의 힘찬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혜령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8일 9일 양일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이 있겠으며 최진태 의원으로부터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경은 의원, 정대현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으며 박영숙 의원, 홍경임 의원의 구정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이 규정에 따라서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 발언은 정경은 의원, 정대현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경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동, 지산 1, 2동, 범물 1, 2동을 지역구로 둔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정경은 의원입니다. 올여름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은 25.7도로 역대 가장 더웠으며 서울은 관측 이래 열대야 일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사실상 장마는 실종된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기록적인 호우가 내리고 강릉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기후 변화는 이제 뉴 노멀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후 변화에 도시가 더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도시가 폭염, 홍수, 미세먼지 등과 같은 재난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생존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하지만 건물 배치와 밀집도, 건축재료, 도시숲 등 도시를 어떻게 설계하고 건설하느냐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을 어렵게 할 수도 있고 쉽게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도시는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해법을 찾아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IPCC 6차 보고서도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떻게 도시를 바꾸어 가느냐에 따라 우리 미래를 주체적으로 바꿀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조화와 공존을 모색하는 도시 설계와 디자인을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도시 전반에 인프라를 설치하고 개선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으며 제도적인 뒷받침과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 설계의 핵심은 크게 탄소 중립, 기후회복 탄력성, 순환경제, 자연기반 해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탄소 중립은 가장 중요한 목표로 건물과 교통, 산업 등 도시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한편 에너지 전환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거나 상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성구의 온실가스 배출량 비율은 건물 61.6%, 수송 31.5%, 폐기물 6.8% 순으로 건물과 수송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건물과 수송 부분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건축물부터 선도적으로 제로 에너지 건축을 적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 건축자재 생산과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는 생태 건축 시스템 적용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생태 건축 시스템을 적용한 서울 노원 숲속 작은 도서관은 국내 최초로 국산 목재를 100% 활용하고 탄소 배출을 90% 줄인 에코시멘트를 사용해 탄소 배출을 27톤 절감했다고 합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외곽의 연립주택 단지인 업사이클 스튜디오는 폐 콘크리트와 버려진 건물 유리창을 재활용하는 등 전체 건물의 70% 이상 재활용 자재를 사용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는 등 순환 건축의 사례로 꼽히며 지속 가능한 건축의 가능성을 증명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시는 도시 및 건축 설계가 제로 웨이스트 달성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비영리 단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 센터를 설립하고 건축 설계에서부터 제로 웨이스트 달성을 위한 디자인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도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송 부분은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편리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와 자전거 전용 도로망 구축, 공유 자전거 시스템 등 대중교통과 연계된 인프라 구축에 힘쓰는 한편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해 대중교통과 보행자 중심 도시로 변화를 꾀해야 할 것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충격을 흡수하여 도시 기능을 유지하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기후 회복 탄력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공원, 숲, 습지, 하천 등 생태계를 활용해 도시 전체의 그린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입니다. 녹지를 확대하는 것은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기후변화는 가뭄과 홍수 등 물순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번 강릉시의 가뭄 사태에서 보았듯이
효율적인 물 관리 시스템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빗물 저장과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물 부족에 대비하고 침수 지역, 취약 지역에는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과 습지나 저류지를 조성하여 홍수 조절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휴식 공간으로만 여겨졌던 공원이 기후위기 대응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시 열섬 현상 완화, 빗물 저류, 생물 다양성 회복 등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공간으로서 도시 회복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예로 덴마크 코펜하겐의 엥하 바르게는 기후 대응형 공원으로 평상시에는 광장과 운동장, 정원으로 활용하지만 폭우시에는 낮은 개방형 녹지와 홍수공원 둘러싼 홍수 방지벽이 약 2만 2천 톤의 빗물을 임시 저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100년 빈도의 폭우를 감당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미국 뉴저지주 호보켄시의 레질리언시티 파크는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서 도시의 기후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녹지 공간과 도시 기반 시설을 결합한 선도적인 사례로 평소에는 휴식 공간으로 사용되지만 폭우가 내리면 스마트 기술과 연계하여 약 7,570톤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도심형 저류 시스템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습지는 기후위기 대응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습지는 이산화탄소를 흡수 저장하고 수질 정화, 흡수 조절과 가뭄 완화 등 물순환 조절에 이바지합니다. 또한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중요한 서식지로 기능하며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고 기후 변화에 강한 생태계 기반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도시의 탄소 저장고 역할을 하는 도시 습지를 보존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생태학적으로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파련 습지 또한 후대에 잘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수성구의 물길인 범어천을 되살려야 합니다. 범어천은 일부 구간이 복원되고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생태학천으로 복원하고자 했지만 관리 부실로 한때 수질이 6등급으로 떨어지는 등 수생태가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물관리와 함께 현재 복개도로로 남아있는 구간도 중장기적으로 복개를 덜어놓고 지속 가능한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 구축도 결국은 시민들의 참여 없이는 성공하기 힘듭니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탄소 배출 감축에 동참하는 등 시민의 행동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육과 홍보 외에도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민들이 문제 해결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지원과 함께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도시 설계로 누구도 소외 당하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아우르는 핵심은 바로 지속 가능성과 포용성입니다. 유엔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중 하나로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바로 도시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이 중요한 가치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설계는 바로 수성구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이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정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엔 정대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 1동 4동, 황금 1동 2동을 지역구로 둔 문화복지회 소속 정대현 의원입니다. 5분 자유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41만 수성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범호 사동 육교 및 남부 상가시장 시설 개선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범호 사동은 6,430세대 약 18,7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수성구 23개 동 중 9번째로 인구수가 많고 청소년은 약 5,560명으로 두 번째로 많은 동별 평균 나이가 가장 낮은 동입니다. 경동초, 경신중고, 동도중, 정하중고등학교와 학원가가 밀집해 있으며 많은 주민과 학생들이 이용하는 범호 육교가 경동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가파른 육교를 통해 등교하거나 이동하곤 합니다. 육교가 없었다면 먼 길을 돌아가야 하므로 육교는 오랫동안 주민들의 사다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범호 육교를 수성구의 도시 유일성을 나타내는 문화 콘텐츠로 만들기 위해 세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 캐노피 설치입니다. 햇빛과 비, 눈을 피할 수 있는 투명 캐노피를 설치하여 수성구 캐릭터 뚜비를 활용 육교와 계단의 디자인 및 조명 설치로 볼거리를 제공합시다. 또 육교 난간이 높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스콘 시공입니다. 육교 바닥 등에 아스콘으로 시공하여 아이들이 넘어져도 다치지 않는 안전한 환경을 만듭시다. 세 번째, 엘리베이터 설치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어르신, 장애인, 유아차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동 편의성을 제공합시다. 범호 육교 시범 사업 후 피드백을 통하여 만천 육교에도 접목하여 수성구의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 나갑시다. 수성구청역과 만촌역 사이에 위치한 남부 상가시장은 음식점을 비롯한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직종의 가게들이 모여 있습니다. 또 주민들과 상인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범호사동 주민자치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시장 형성 초반에는 시장 안쪽이 활성화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시장 안 점포보다는 바깥으로 이루어진 가게들 위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또 시장 내 위치한 화장실은 공간이 좁고 열악한 환경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남부 상가시장을 수성구형 예산시장으로 탈바꿈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시장 내 빈 점포와 화장실, 뚫려있는 천장 등 시설을 보수합시다. 감성 조명과 테이블, 의자를 설치하여 여러 가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용 공간을 만듭시다. 대형 모니터로 점포 위치 및 메뉴를 소개하는 사진 및 영상을 홍보하고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공용 공간을 활용하고 쉬어갈 수 있는 사람이 찾아오는 시장을 만듭시다. 또 가게별로 특화된 대표 메뉴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성하고 가게 앞 매대에 전시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전단지를 제작하여 가게를 홍보하는 등 관이 주도로 나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과 함께 머리 맞대 봅시다. 필요시 대구시장 전통진흥재단과 협력하여 지원을 받거나 시장 매니저 등을 통하여 다양한 공모 사업을 지원하여 오래된 우리 동네에 새로운 핫플레이스를 만듭시다. 본 의원도 어릴 적 할머니의 손을 잡고 시장에서 음식을 먹고 장을 본 기억이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다양한 세대의 추억을 소환하여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합시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서로 힘을 합쳐 주민들이 행복한 수성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 발언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을 들은 후 구청장이 보충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기본조례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언 시간은 20분,
보충 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 박영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범어 1사동 황금 1,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영숙 의원입니다. 우선 조규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급증하는 간병 부담 문제와 내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둔 돌봄 통합지원 체계에 대한 우리 구의 상황을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 1인 가구 확대, 노인성 질환 증가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 돌봄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해 의기에 놓인 주민들이 많습니다. 특히 간병은 누군가 죽어야 끝이 나는 전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환자와 가족이 겪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은 매우 큽니다. 최근 수성구를 포함한 대구 지역에서도 간병 부담을 견디지 못해 가정 내 비극적인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간병살인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매년 13건 이상의 간병, 살인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서 가족들이 간병 부담을 온전히 떠안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간병인을 고용한다면 월 평균 370만 원이 필요하며 이는 전액 가족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정부도 장기 요양보험이나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급증하는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최근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고 본인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30%까지 낮추겠다고 밝혔으나 예산과 간병 인력의 부족으로 일부 대상에 한정적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지자체 차원의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16개 지자체에서는 간병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구시는 재정 부족의 이유로 관련 정책에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수성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수성구에서는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병상도 고작 277개에 불과합니다. 이는 달서구 1896개, 북구는 1101개, 중구 902개에 비해서도 매우 부족합니다. 반면 우리 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만 2천 명으로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으며 장애인 등록 회원도 1만 8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치매 추정 유병률은 9.17%로 전국 평균보다 높아 만성 질환자, 퇴원 환자, 독거노인 등을 증가와 함께 향후 간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간병과 돌봄의 수요 증가 속에 우리 구의 대응과 준비는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다음은 통합돌봄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해 국가 핵심 복지 정책인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시범 사업을 거쳐 내년 3월 전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분절된 의료, 요양, 돌봄, 생활지원, 주거지원 등을 지자체 중심으로 통합 제공하여
노인이나 장애인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해야 하며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듯이 시행까지 약 3개월이 남은 시점에서도 전국 지자체의 준비 사항은 매우 미흡합니다. 전담 조직과 전담 인력 배치, 협의체계 구성 등 필수 인프라의 준비가 전반적에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어떻습니까? 수성군은 2024년 시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 사업의 준비는 타 지자체에 비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의회 발의를 통해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전남 조직과 통합협의체 운영, 그리고 의료기관 연계, 민관 협력 체계 등 주요 사항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실행 방향을 제시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법 시행 후 수성구의 통합돌봄 최우선 대상자는 약 18,000명으로 추정되어 있으며 연령 범위를 넓힐 경우 수요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통합돌봄의 목적은 단순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복지 서비스와 의료기관, 민간자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군은 어떠한 준비와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염려스럽습니다. 이에 우리 구의 간병과 돌봄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수립을 촉구하며 구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첫째, 수성구의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어떠한 정책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까지 약 3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우리 구의 준비 사항은 어떻게 되며 지역에 맞는 수성구형 통합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신가요? 셋째, 타 지역구의 경우 이미 통합 돌봄 또는 전담가를 조직해서 사업을 추진 중인데 본청과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인력 배치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의 전담 조직과 전담 인력 구성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넷째, 의료 연계는 통합 돌봄의 핵심입니다. 지역 의료기관과 어떠한 협력체계 구축을 논의하고 있습니까? 끝으로 초고령화 1인 가구 확대, 치매 환자 증가로 돌봄 수요를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중장기적인 돌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간병의 고통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공의 책임이며 통합 돌봄은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의 핵심 과제입니다. 부족한 준비는 곧 주민에 대한 돌봄 공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돌봄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나오셔서 박영숙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의원님께서 우리 현재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서 시기적절하게 문제 제시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65세 이상이 20%를 넘어서서 이제 초고령 사회를 진입을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
특히 이 고령 사회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의료 서비스가 상당히 우리나라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이 간병비만큼은 아주 의료보험의 대상이 안 되어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가장 큰 부담 문제가 있고, 또 병원에 안 갔을 때 어떻게 노인을 돌보고 또 의료 체계를 지원해 주는가 하는 시스템, 이 두 가지 간병과 통합 돌봄, 이 두 가지가 현재 굉장히 당면한 우리 과제이고 또 실천해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첫째 이제 저희들이 간병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 보험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 제도가 첫째 이제 간혹 간병 통합 서비스를 수행하는 병원들을 병원과 같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들을 지정하는 것들인데, 통상적으로 이게 대학병원이나 아주 종합병원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다음에 간병, 요양보호사 등을 포함된 통합동물보험을 이 병원 병실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현재 청주 성산병원 2개 병동 69개 병상, 해정의료재단 더 좋은 병원 5개 병동에 146개 병상, 수성메트로병원 1개 병동에 62개 병상에서 총 277개 병상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달서구라든지 중구라든지 대형 대학병원이 있는 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취약하고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결국 대학병원을 우리 수성구에 장기적으로 유치해야 근본적으로 병상 수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커버할 수 있는 수가 될 것이고, 우리 주민들이 이런 병상을 서비스하려고 하면은 경대병원이나 계대병원이나 영대병원을 찾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2026년부터 국가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 200곳부터 이제 건강보험으로 일부의 간병비를 커버할 수 있는 제도를 실현할 예정인데, 본인 부담이 이때도 한 30% 정도 됩니다. 계획이 2030년대는 500곳 서로 확대해서 이게 돈이 한 6조 5천억 정도 적인 수요가 예상된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광역 단체 중에서 이러한 부분을 잘하는 데가 경기도가 있는데, 이제 간병 SOS 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해서 15개 시군이 참여해서 현재 한 수혜자가 한 1,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가운데 상해 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한 120만 원을 간병비로 지원하고 있는 시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초단체 중에는 송파구가 3천만 원의 예산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30명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11년부터 수성 돌봄 자활 사업을 시작해서
원래는 간병이 필요한 주민 250명에게 가사 간병 서비스, 일상 돌봄 서비스 등의 재가 간병을 직접 제공하고 있고 2025년 8월부터 수성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일정 부분 마일리지를 쌓으신 분들에 한해서 본인 및 배우자는 일일 10만 원, 최대 50만 원 한도로 지원해주고 직계 가족은 최대 30만 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사비를 500만으로 계상했는데 원래는 이제 9명을 대상으로 25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도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뛰어들어서 간병비를 지원하고 하는 문제를 좀 많이 저희들이 스크린을 하고 이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려면은 재정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이 문제는 국가하고 같이 가야 되고 국가도 2026년부터 간병비를 의료보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제도를 처음 이제 시작을 해서 점점 확대해 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도 함께 나아가되 특수한 부분 그동안 오랫동안 자원봉사를 하고 또 자기가 이제 병실에 누웠을 때 또 자기 가족 직계 가족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최대치 자기가 신청하면 50만 원인데 앞으로 이 점들을 좀 늘려가는 거 그리고 통합 돌봄에서 이 재가 돌봄을 좀 확대해 가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우선적으로 확충해 가야 될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준비 상황이 통합 돌봄 우리 구가 준비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현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조례도 제정돼 있고 저희들이 몇 차례 걸쳐서 이 통합 돌봄의 핵심은 의료기관들하고 복지기관들을 통합해서 방문해서 우리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관 간 협력 체계가 가장 핵심입니다. 제 1번입니다. 그리고 방문했을 때 그 어르신들이 좀 그 집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좀 필요합니다. 집안에 전체적으로 이제 뭐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면은 제공하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고 또 어떤 특정 분야의 치료 부분이 포함될 때는 그의 핵심인 전문가가 가야 되는데 그 전문가가 아닌 전체적인 의료를 트리트할 수 있는 의사가 갔을 때는 이 치료를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동안에 회의를 거치면서 듣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어떤 의료기관들이 참여할 생각이 많은지 또 이런 것들을 많이 경청하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저희들이 이 통합 체계를 구축하고 하는 그런 조직을 현재 복지정책과에 원래 10월부터 전담 인력을 한명 배치해서 이걸 준비를 해왔고 내년 3월부터 이제 전체 시작이 되는데 행복나눔과의 돌봄 정책팀하고 돌봄 서비스 2개 팀을 구성을 해서 본격적으로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복지직하고 간호직을 배치를 해서 의료기관하고 이게 저 사회복지 서비스를 하는 기관들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직원들을 배치해서 통합 운영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적으로는 뭐 이런 수요들을 봐서 이거를 뭐 과를 확대하든지 이런 방향도 모색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통합 돌봄을 하기 위한 의료기관, 복지기관들하고 연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보면은 몇 차례 회의를 거쳤고 지금 우리 구에서 지역 재택 의료센터를 모집을 하는데 수성구에는 수성구 의원이 1개소, 하나의원 2개소가 지난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 지역 재택 의료센터에는 복지사하고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이렇게 뭉쳐서 어르신들에게 나갑니다. 그게 이제 특징이 있고 거기는 완전히 그런 전문성 고기의 통합 돌봄에 상당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런 의료센터가 생긴다는 것. 그리고 1차 의료 방문 진료 기관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의사만 나가십니다. 의사만. 그래서 우리가 의사만 나갔을 때 다른 데 복지기관하고 또 간호 업무를 할 수 있는 서비스 기관하고 연결시켜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 1차 의료 방문 진료 시범 사업은 현재 41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갑자기 뭐 전체로 이렇게 확대해서 하기가 현장에서는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정교함이 필요합니다. 수요자와 서비스하는 자가 현장에 가보면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순차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그 박영수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수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이상으로 박영수 의원의 구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경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 1, 2, 3, 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을 지역구로 둔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속 홍경임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에서 구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규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며 한 해 동안 수성구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해 주신 김대권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4년 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빈집 정비 사업의 개선 방안을 제언하였습니다. 당시에 나태주 시인의 행복으로 발언을 마무리하며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수성구의 빈집들이 그런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바랬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빈집 문제는 매년 심화되고 있어 본 의원이 바란 변화에는 한 걸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성구 빈집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빈집 문제는 단순히 비어있는 집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맞물린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전국의 수많은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빈집 정비와 관리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고 2021년부터는 빈집 실태 조사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빈집 문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올 3월부터는 국민 누구나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는 빈집의 누리집을 개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빈집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대구는 전국 8개 특광역시 중 빈집 증가율이 가장 큰 도시로 빈집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의 인구 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대구의 빈집 수는 39,069호였으나 2024년에는 64,325호로 무려 65%가 증가했습니다. 수성구의 빈집 문제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4년 기준 수성구에는 546호의 빈집이 있고 그중 278호가 정비 대상이며 올해 진행 중인 빈집 실태조사 사업 이후에도 빈집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의회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빈집이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빈집은 개인 사유 재산이기에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서는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세금 측면에서 오히려 철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이기에 지자체에서는 철거 명령을 내려도 신속히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2024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빈집 철거 시 재산세 감면을 위한 일부 완화 조치가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토지분 재산세가 주택분 재산세보다 높기 때문에 빈집 철거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에는 미흡합니다. 계속 방치되는 빈집은 악취, 벌레 등 환경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며 쓰레기 무단 투기 장소로 악용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합니다. 또한 붕괴 우려나 화재, 범죄 발생 등 주민들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기에 방치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빈집 정비 사업 후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빈집 정비 사업은 빈집을 3년 이상 공공용으로 임대할 경우 계량 비용을 지원하여 주차장이나 텃밭 등 활용하는 사업으로 수성구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53개소의 빈집 정비를 공공용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년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관리 책임이 다시 소유주에게 넘어가면서 부지가 또다시 방치되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재정적인 낭비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쳐 구청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나 소유주에게 관리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빈집 활용 방안이 필요합니다.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철거 후 단순 활용에 그치는 것이 아닌 사람을 불러오는 공간을 조성해야 합니다. 정부의 빈집 정비 활용 사례집에 따르면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이나 지역 커뮤니티 공간, 마을 창작소 등으로 활용한 우수 사례가 다양합니다. 서울 강북구 삼양동에서는 공공건축가가 주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 노후 저층 주거지의 빈집을 복합 커뮤니티 시설로 조성하여 지역의 활기를 북돋우고 인천 남동구에서는 방치된 빈집을 긴급 임시 거소로 제공하여 위기 발생 등 긴급하게 거소가 필요한 주민들을 위한 따뜻한 공간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활성화와 주민 복지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빈집 문제는 단순한 철거나 단기적 활용을 넘어 지역 사회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빈집을 지역의 자원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면서 빈집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빈집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수성구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부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빈집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청의 노력은 무엇이며 빈집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안이 있으십니까? 둘째, 빈집 정비에서 사업 3년 임대 기간 종료 후 활용된 부지가 다시 방치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셋째, 빈집 철거 후 주차장, 텃밭, 공원 등 단순한 활용 외에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거나 다른 유용한 용도로 변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경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홍경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인 의원께서 지금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빈집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데 적절하게 질문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빈집 문제가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2021년 빈집 조사 결과로서는 554개 있습니다. 지금 빈집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21년 통계로는 554개입니다. 대부분 이제 개발 이익이라든지 다른 용도로의 전환을 위해서 사두고 있는 건축물들이 많고 또 그것이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버려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빈집 문제에서 가장 핵심은 사유권과 이게 주변의 어떤 사람들의 공익권과의 충돌입니다. 빈집을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멋대로 할 수 없는 것, 강제할 수 없는 것, 이게 굉장히 지금 문제인데 이 문제를 중앙정부도 인식하고 올해 5월하고 10월 두 차례 거쳐서 범정부 빈집관리 종합계획 및 빈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해당 계획서에는 개발 사업 시 사업구역 외에 빈 건축물을 매입 철거하면은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서 개별 정비 또는 개발 사업과 연계한 자발 강제 철거 유도, 활용 가능한 건축물에 대한 유자산 활용 가치 제고를 위한 기존 빈집의 확대 개편,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또 공공이 출처한 법인이 빈집을 비축해 공공사업 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것, 뭐 철거 후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 완화 적용 기간,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 등 뭐 이런 어떤 세부담 완화도 포함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실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민간 부분이 협조받기란 사실상 엄청 어렵습니다. 그게 가장 문제인데 우리 구 빈집이 2013년도부터 2025년까지 약 11억을 투입해서 55개소 빈집을 철거하고 주차장, 텃밭 등 공공 용지로 조성해서 운영했습니다. 이는 매년 평균 약 8,900만 원으로 4개소의 빈집을
철거해 온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2026년 내내는 국토부로부터 국비를 이제 처음 이제 국비로 받는 거죠. 그러면서 3억 6천만 원 정도 받아서 15개 정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첫째는 자발적 철거를 유도해서 우리가 공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데 만약에 뭐 우리가 주변의 안전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쳐서 빈집 실태 조사 후에 이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이게 꼭 철거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등급을 받으면은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기타 강제적인 조치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도 저희들이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 사업 정비한 후에 이 약정 기간 3년이 종료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현재 56개소 중 33개가 약정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현재 15개소는 기존 사업 용도대로 사용 중이고 11개소는 나대지 상태이나 공공용지로 그대로 활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7개소는 신축을 해서 다른 건축물이 들어선 상태입니다. 이제 이게 빈집이 이제 3년 이후에 나대지로 남게 되는데 이거를 나대지로 계속해서 뭔가 공공적으로 뭐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또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게 양도세 문제입니다. 양도세가 나대지로 그대로 돼 있으면은 일반 건축물이 있는 것보다 세금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세금 문제와 여러 가지 겹쳐서 빈집을 우리가 공공적으로 유용하게 뭐 사용하거나 하는 것들이 좀 상당히 어려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우리가 이제 수미창조 포럼 같은 걸 해서 일본의 빈집 사례 관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거를 좀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좀 들여다보고 우리도 빈집 실태 조사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새로 빈집 활용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술촌 만드는 그런 것도 하나의 빈집 관리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도 예술촌은 시작에 불과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저층 주거지를 그러한 문화 환경으로 리모델링해서 변화시켜서 사람을 끌어든 핵심 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단기적으로 한다고 해서 1, 2년 만에 툭탁 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하나 둘 넣고 또 거기에 들어와서 공방을 열고 제작 기술을 습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빈집 관리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우리가 또 일본의 사례를 제가 옛날에 한번 들여다본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숙박시설들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공공적으로 숙박시설을 해서 외부에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아이템도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것들 종합해서 빈집 우리가 실태조사 끝나고 내년에 수미창조 포럼을 해서 추가 활용 방안하고 또 현재 빈집 관리 실태가 정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양도세가 걸림돌이 많으면은 저희들이 법제를 개정 건의를 국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경임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이상으로 홍경임 의원의 구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평부에서는 구정 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국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없으십니까? 예.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촉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충배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충배 의원입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과 설명으로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총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0.4% 증가한 9,53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복지 분야 사업비가 일반 회계 전체 증액 예산 885억 원의 68%인 600억 원이 증가된 6,207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월드클래스 수성못 공연장 조성 73억 원,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29억 원, 망월지 생태교육관 및 생태축복원 19억 원 등 주요 사업이 원활한 마무리와 당면 현안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기 위해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소수 의견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월드클래스 수성못 공연장 부지 매입비 편성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은 향후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자료 중 일부만을 제공받았으며 향후에는 요구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에 앞서서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재 중인 의원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할 수 없으므로 의석을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투표를 시작하고 60초 내에 투표를 하지 않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재석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 반대 기권 중 선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 1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규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663억 9,200만 원으로 일반 회계는 기정예산 9,926억 500만 원보다 479억 9,400만 원이 증가한 1조 405억 9,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44억 1천만 원보다 13억 8,300만 원이 증가한 257억 9,3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소비세 10억 7,500만 원 증가, 재산세 17억 7천만 원 감소 등으로 총 5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세외 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10억 1,600만 원, 그외 수입 49억 4,800만 원 등이 증가하여 총 63억 4,9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은 특별교부세 21억 원과 부동산 교부세 19억 2,1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9억 5천만 원이 증가하여 총 59억 7,1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변경 내시에 따라 422억 7,900만 원을 정액 편성하고 지방채 65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존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보조금 등 반환금 4억 4,2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 운영비 20억 2,400만 원과 기본경비 3억 9,400만 원이 감소되어 24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정책사업은 자체사업 20억 9,800만 원 감소, 보조사업 482억 3,100만 원 증가, 예비비 32억 8,800만 원이 증가한 494억 2,1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개요 3쪽부터 13쪽까지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내역을 함께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정보통신망 운영 3억 1천만 원 등을 감액하고 민생회복소비 쿠폰 2차분 320억 5,300만 원을 정액 반영하는 등 자체사업 총 12억 8,900만 원 감액, 보조사업 총 320억 3,200만 원 정액 편성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소화설비 구입 시비 2,300만 원 신규 반영하고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잔액 2천만 원 삭감 등 자체사업 총 1억 1,800만 원 감액, 보조사업 총 2천만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무상급식 지원 2억 600만 원, 평생학습센터 운영 2억 7,4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자체사업 총 6억 2,400만 원 감액, 보조사업 총 5,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파련 정구장 조성 보상비 55억 2,200만 원을 정액하였으며 도서관 사업 지원 5억 원 감액 등으로 자체사업 총 5억 8,900만 원 감액, 보조사업 총 54억 2,600만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일반 쓰레기 및 대형 폐기물 수거 처리 10억 5,800만 원, 재활용품 및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9억 2,300만 원 등을 감액한 자체사업 총 21억 600만 원 감액, 보조사업 총 2억 1,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사회복무제도 지원 1억 원 등 자체사업 총 3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보조사업으로 부모급여 지원 36억 3,2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5억 5,400만 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11억 9,300만 원, 장애인 연금 9억 1천만 원 등이 증가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1억 2,300만 원, 아동급식 지원 8억 5,500만 원 등이 감소하여 총 99억 3,300만 원이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 7억 3천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3억 500만 원 증가 등으로 자체 사업 총 8,300만 원 감액, 보조 사업 총 11억 500만 원 정액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진박골 친환경 야영장 확장에 특별교부세 4억 원, 특별교부금 4억 2천만 원, 시지동 산 36번 지선 구급 및 농로 정비에 특별교부금 2억 원 등 자체 사업 총 10억 1,500만 원 정액, 보조 사업 총 5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성동 306-1번 지선 도로건설 공사비 1억 원, 신매동 버스 회차지 도로건설 설계비 등 4천만 원과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정비 7억 원, 복명초등학교 동편 안전통학로 조성 2억 원 등을 반영하여 자체 사업 총 10억 2,900만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맨발 산책로 조성관리 1억 원, 유원지 및 공원관리 1억 1,600만 원 정액,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범어공원 순환 산책로 조명 설치 7억 원, 야식골 공원 노후 위험시설물 정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자체 사업 총 9억 6,700만 원 정액하고 보조 사업은 총 1,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32억 8,800만 원을 정액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재무활동은 총 9억 9,1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 급여기관 특별회계는 부당이득금 환수 등 세수입 정액분을 기타 반환금 등 3,400만 원으로 세출 편성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관리 운영 등 사업비를 1억 8천만 원 감액하고 예비비 및 적립금 1억 7,300만 원을 정액하여 총 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는 사업비와 기금 예탁금 등 총 3,300만 원을 감액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징수 교부금 수입 등 세입 13억 8,900만 원을 기금 예탁금 및 기타 반환금 등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룡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은 예치금 100억 원을 감액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정액 편성하여 기금의 총 규모 증감은 없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수금 수입 증가 등으로 통합재정 예치금은 99억 7,200만 원 정액, 예치금 회수 등 증가로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은 800만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기금은 예치금 회수 등 수입 증가와 사업비 감소로 총 2억 7,300만 원 정액 편성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 수입 감소 등으로 총 1,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규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 조정과 특별교부세 및 교부 결정액 반영 및 법정 의무적 경비 등 연내에 꼭 필요한 예산을 추가하고 사업비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감액 편성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정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권을 상정합니다. 최진태 의원 나오셔서 공무 국외 출장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성구의 최진태 의원입니다. 이번 공무 국외 출장은 10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4박 5일간 일본 이즈미사노시를 중심으로 오사카권 주요 도시와 기관을 방문하여 수성구 정책 설계에 적용 가능한 도시 재생, 복지, 공공시설 운영, 스마트 기술 활용 사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방문은 올해 1월 이즈미사노시 의회의 수성구 방문에 대한 답방교류로 양도시 간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의미 있는 일정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날 이즈미사노시에서는 시장, 시의장, 의원, 직원이 청사 입구에서 도열하여 따뜻하게 환대해 주었으며 본회 의장에는 일본 종이 인형 작가와 타월붓 고환자의 작품 전시, 다도 체험, 서예가가 직접 쓴 종이 현수막 등이 마련되어 있어 우리 출장단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어진 시장 및 시의장과의 공식 간담회에서는 행정, 문화, 관광, 청소년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고 시의회 주관 환영 만찬을 통해 양 도시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 오전에는 이즈미사노시 문화재 보호과를 방문하여 25년간 방치된 공중 목욕탕 아사히유를 보존 리모델링하여 남탕 공간은 시 사무실로 여탕 공간은 시민 공유 공간으로 활용하는 도시 재생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신축 없이 기존 공간을 재생해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 역사 보존과 지역 커뮤니티 기능을 결합한 공공 민간 협력 기반의 운영 등 모범적인 도시 재생 모델로 수성구의 노후 공공시설 재생 정책에 참고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둘째 날 오후에는 노인 주거복지시설인 각켄 코코판 서이타 SST를 방문하였습니다. 서이타 SST는 파라소니 폐 공장을 재개발하여 고령자, 아동,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복합 스마트 주거단지로 탈바꿈한 곳입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특징은 24시간 안전관리, 식사, 건강 지원 등 생활 지원 서비스 일체화, AI 얼굴 인식, 체온 측정, 살균 조명 등 최첨단 스마트 기술 적용, 어린이집 학습 시설과의 연계한 세대 통합 커뮤니티 기능이 결합된 미래형 복지 커뮤니티 센터였습니다. 이는 단순 복지를 넘어 고령자의 존엄과 독립성을 설계한 도시 모델로서 수성구의 초고령 사회에 대응 정책에 큰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셋째 날 오전에는 100년 가까운 나가야를 주민과 예술가들이 직접 리모델링해 카페, 극장,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등 약 130개의 공간으로 재생한 아만토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버려진 것을 재활용한다는 아만토 특유의 철학을 기반으로 담쟁이 등굴, 활용 지역 화폐 등 독창적 아이디어가 적용된 곳으로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 공간을 되살린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이는 덜한 예술마을 등 우리 구의 도시 재생 정책에도 바로 참고 가능한 사람 중심 재생 모델임을 확인했습니다. 셋째 날 오후에는 주민이 만들고 함께 운영하는 복합 공공시설인 이바라키시 오니쿠루를 방문했습니다. 오니쿠루는 육아, 문화, 공연, 도서관 등이 통합된 7천 규모의 혁신적 공공복합시설로 임신부터 돌봄, 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108회 워크숍, 2217명 시민 참여 등 조성 단계부터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만든 공공시설이라는 점, 그리고 여러 기관이 공동 결정하는 운영 시스템은 수성구의 향후 도서관 문화센터, 육아 종합 지원센터의 기능 통합 논의에도 실제적 대안을 제시해주는 유익한 모델이었습니다.
넷째 날 오전에는 오사카 시청 도시정비국을 방문하여 일본의 도시 차원의 빈집 정비 체계를 청취했습니다. 오사카시의 빈집 정비 정책은 약 29만 4천 호의 빈집을 등급별 관리 체계, 계획적 철거, 리모델링, 활용 등 세계적인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구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건축,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안내서 배포와 우체국 집배원과의 정보, 연계 등 다양한 협력망을 활용해 빈집 관리 활용을 추진하는 방식은 우리 구에도 적용 가능한 실질적 모델이었습니다. 특히 시청에서는 우리 일행을 위해 정책 자료를 한국어로 준비해 줄 정도로 정성을 기해주어 정책 이해도를 크게 높일 수 있었습니다. 넷째 날 오후에는 카라호리 지역을 현장 시찰하며 2001년에 설립된 민간 NPO 카라호리를 클럽이 빈집 리노베이션 활동을 통해 오래된 주택을 리모델링하고 상점가를 활성화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상점가 곳곳에서 자전거 주차장을 조성한 자전거 친화적 환경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 구의 청년 창업 및 골목 상권 활성화 정책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오전에 방문한 이코노파크는 공동사업체의 주식회사 리타운과 NPO 법인 이코노 다무나 후르토가 오사카 시로부터 폐교를 20년 장기 임대의 청년 창업 다문화 지원 예술 지역 커뮤니티 기능이 결합된 민관 협력형 복합시설로 재탄생시킨 사례였습니다. 지자체, 민간기업, NPO가 역할을 분담하며 지속 가능한 운영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우리 수성구의 유휴 공공시설 활용 정책에 강한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공무국외 출장 기간 동안 여러 도시의 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축보다는 기준 차원을 살리는 재생의 철학, 주민, 기업, NPO 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의 구조 세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공동체 지향성 생활 속에 녹아든 스마트 기술,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도시 운영 방식, 이러한 요소들은 수성구의 미래 정책 설계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수성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 일정에 따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본회의를 효력하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사내를 선포합니다.